일단 뭐 저도 이제 그 서울 경기권에서 그 연휴 때라든지 뭐 이때 보면은 이제 펜션들을 막 검색을 하죠. 가성비 좋은.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사진하고 다르고 가면은 뭐 침대도 이렇게 막 삐걱거리고 스프링 튀어나오고 네. 싱크대는 막 낡아 있고 가격은 비싸게 받고 바베큐는 막 늦은 시간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 술 먹고 막 떠들고 층간소음 있고 사람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없는 펜션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집을 한 채 그냥 빌려주면 그런 문제가 없겠다. 한 가족이 와가지고 편하게 뭐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짓게 됐죠. 저 집을 지으면서 정말 이 집을 짓는 것만큼 네. 똑같은 열정도 똑같이 쏟으셔서 네. 이렇게 지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에이스 침대를 놨거든요. 저도 에이스 침대를 쓰는데 나만 편한 데서 자고 손님한테는 10만 원짜리 그런 거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가구도 원목으로 다 넣어드렸고 가구들도 다 그 이재로 이완 그 친환경 등급 다 보고 다 구매를 하고 그랬거든요. 웬만한 소품들은 이제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뭐 홍보나 이런 거는 광고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손님들 보려면- 블로그를 이제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집 빌려주는 관련된 그런 앱 있잖아요. 에어 빗땡땡이라고. 네. 그런데 를 이용을 해가지고 SNS도 좀 활용을 하고. 저희 홍보 자료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막 올려. 그거 위주로 좀 편집을 해라고. 그 위주로. 이름은 어떻게 뭐 이름은 소소하우스예요. 소소하우스. 네. 아직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이름은 지어놨습니다. 네, 나중에 어차피 그 이름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뭐 혹시라도 자막으로라도 같이. 너무- 같이. 소소하우스.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다 가시라는 의미. 네. 요즘에 뭐 수학행 하는데 뭐 그런 거랑도 많이 좀 부합되고 좋은 거. 만약에 다시 또 이걸 짓는다고 하면은 네. 내가 지금하고 똑같이 짓고 싶은지 아니면 뭐 바꾸고 싶으신 부분 보면 다시는 집을 짓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거의 이제 막바지 공사가 한여름이었거든요. 네. 뭐 110년 만에 오늘 오는 그 여름에, 진짜 막 땡볕에 막 하수관 매설하고 막 그랬거든요. 마당 정리하고. 만약에 제가 살 집을 또 지어야 된다면 짓겠지만은, 지금은 짓고 싶진 않아요. 예. 물론 남한테 이렇게 맡기면 되겠지만은 그 남이 지어주는 집이고. 예. 직접 지으신다면 이제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없이 네. 지으신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와서 이제 그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못할 게 없더라고요. 예. 실제로 하기도 했고. 저도 사실 제가 제일 그러니까 경험했던 건축주 분들 중에서는 물론 다들 이제 집에 대한 애착도 크지만은 직접 하시고 모든 것들 처리했던 건축주는 처음이신 것 같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한 부분도 많아요. 이제 제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건축주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정말 이 집을 위해서 공사를 했던 건축주님이셔서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인상이 깊어요, 건축주님. 그래서 좀 아까 같은 어떤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자꾸 이제 저도 죄송한 부분도 많고 미안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건축주분들이 저희가 집을 지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하는 분일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고마워요. 만약에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최 소장님하고 지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이 날씨는 사실 정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말하기가 참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건들면 좀 저도 사실은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또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너무 더웠어요 이번 날씨가. 타일도 여기 공사가 5일이면 주택에서 5일 한 게 사실은 엄청 많은 일이었거든요. 보통 이틀, 작으면 이틀, 3일, 그러니까 5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사실 세부 견적을 내서 견적을 검토를 해서 하셨잖아요. 네. 이제 시중에 있는 그 평당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뭐 집 짓고 나니까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평당 얼마? 여기 몇 평이에요? 몇 평이다 그러면 평당 얼마 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대답하기가 싫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데 건축주하고 예비 건축주의 마음은 알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자기가 앞으로 건축할 거에 대한 예산을 이제 짜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렇게 별 지식 없이 공부도 안 하시고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제가 대답하기 좀 싫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예비 건축주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목조주택을 짓겠다 그러면은 요즘 건축을 할 때 표준 정도로 되는 집을 지었을 때 목조주택으로 과연 평당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가 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뭐 지역 차이 때문에 평당 단가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서울 경기하고 또 지방은 좀 비쌀 수도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단열재라든지 창호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배운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평당 단가가 또 올라가겠죠. 자재비도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축주가 어떻게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단가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단가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보다 자기는 뭐 단열재를 올리겠다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뭐 쉽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그런 자료로만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당 단가가 사슬이 돼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카페 같은데 보면은 이제 개인이라든지 개인 건축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소규모로 하는 건축업체들이 이제 제시를 하죠. 평당 390만 원에 목조주택 지어드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덜컥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공사 중단되고 건축소 그 회사는 이제 도망가고 아니면은 돈을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을 주위에서도 보고 카페에서도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그 공모문을 보다 보니까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도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평당 얼마냐 물어보는. 왜냐면 집마다 다 금액이 다르고
어느 지역 같은 집이라도 어디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제일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건축주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집을 제가 최근에도 이제 견적을 좀 같이 적용해 본 적이 저희는 이제 코컴이라는 그 견적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택이 있다 보니까 3년 전에 지어졌던 그 같은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는 주택이 지금 3년 이후에 지난 다음에 다시 견적을 하면 몇 가지를 해봤더니 딱 10%가 올라가는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재비도 올랐고 법적인 규정도 달라졌고 그리고 뭐 사양들도 달라졌고 단가들도 뭐 자재들 단가들이 올라갔고 그렇다 그러면 일단 예전에 450 하던 게 평당 450 건축비가 지금 5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만 딱 봐도 똑같은 것만 봐도 그러니까 1년에 5%씩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잡으시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규정이 또 법적 규정이 또 달라질 때마다 또 변화가 또 확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으면 내진 설계도 뭐 추가되고 그렇죠.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마 건축주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목조주택 그 어느 정도 스탠다드 정도로 짓는 가격이 평당 450이다. 예를 들어서요. 뭐 그랬을 때 그 어떤 개인이라든지 소규모 업체가 390에 지어줄게 라고 하면 건축주는 좋아해야 될 게 아니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좋아해갖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없애고 그냥 지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나쁜 자재를 쓴다든지 뭐를 빼먹는다든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건축주분들은 이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뭐 건축주분은 뭐 2년 정도 또 2년 이상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건축주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 좀 이렇게 아셔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산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계획하셨던가 실제 이제 공사를 했던가. 예산이요? 네, 예산은 많이 오버가 됐죠. 많이 됐어요. 항상 모든 건축주분들이 예산에서는 오버됩니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요 계속 올라가요 금액이. 공부하면 할수록 현실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초기에 세웠던 금액들이 이제 터무니없어갖고 점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름 집 지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뭐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금액들이 이제 공사 지출이, 매력적인 비용이죠. 되는 것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당 건축비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게 항상 보통 분들이 그걸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